딜러 라인이 성장을 못하게 되면 다 같이 죽는 결과가 나올 때가 있어서 네. 이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바텀 성장도 더 중요해 보이고 브리온 같은 경우는 골고루 이렇게 포진을 시켜놨기 때문에 여기서 근데 릴리아라는 픽이 자주 등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얼마나 활용을 잘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 제리를 통해서 많은 버프를 통해서 카이팅을 하겠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바텀 매치업들을 봤을 때 광동 프릭스의 바텀이 조금 더 견제를 많이 받으면서 불안한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정글이 잘 채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 많은 팬 여러분들의 응원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1대1 팽팽한 이 상황 속에서 자 3세트의 승자가 바로 이 응원의 고스란히 아이고 예 네, 롤이 하고 싶어요. 그렇죠. 맥문철, 맥형우 네. 등등 뭐 다양한 정말 온갖 수식어가 붙는 맥 그쵸. 선생님이 네. 어떤 식으로 과연 이런 광견 모드를 키울 수 있을지. 그러니까요. 네. 모함 선수가 또 피했어. 선물 같은 그런 플레이를 또 보여줄 수 있을지도. 맞습니다. 오늘도 뭐 승리했었을 때 역할들이 컸었으니까. 자, 그래서 광동 프린스 그리고 브리온의 그 양 팀의 그 경기. 자, 양 팀의 경기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1대1 동점 상황에서 이번엔 엄티 선수의 릴리아가 등장하면서 좀 다른 변화를 주었는데 그 변화의 마무리는 어떨까요? 양 팀의 3세트입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자, 팽팽한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대1 동점이었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세트 브리온이 블루 지역으로 넘어갔습니다. 레넥과 릴리아가 있지만 태윤 선수는 일단 정화는 들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라인전 단계에서 내가 절대 쓰러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히 릴리아가 뭐 만들어낼 수 있는 지속 전투에서의 강함이나 나중에 수면을 통한 변수가 있긴 하지만 마오카이처럼 초반에 확정 갱킹을 하긴 어렵기 때문에 네. 그렇네요. 최근에 뭐 릴리아가 악마의 포옹 그리고 해신작소를 갔을 때 지속력에서 엄청나게 좋다고 해가지고 막 싸우는 전투에서 뭐 좋다라는 이야기는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 최근 트렌드는 바텀 쪽에서 원딜을 누가 더 잘 잡을 수 있느냐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본인의 장점이 이 게임에서 장점으로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요. 또 해신 작쇼도 완전 전성기 때보다는 좀 느낌이 달라져서 네. 별다른 얘기를 안 하죠. 처음에는 뭐 처음 나왔었을 때는 뭐 이제 작쇼의 시대가 열렸고 뭐 이런 네. 얘기했는데 지금 그렇게 언급이 확 안 됩니다. 맞습니다.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자, 두두와 모건. 자, 뭐 이 두 선수의 이 두 선수는 아마 카운팅을 좀 따로 하지 않을까요? 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 뭐 이런 거. 네. 서로한테 되게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선수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런 라이벌 구도나 예. 서로가 이렇게 자극을 줄 수 있는 것들은 다 동기부여가 되니까 뭐 LCK를 대표하는 라이벌 구도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팬들의 사랑과 함께 받고 있는 이 두 명의 선수니까요. 또. 그렇습니다. 서로 동등하게 잘 성장하고 있다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라이벌을 너무 쉽게 뛰어넘어가지고 그 다음에 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서로 같이 좋은 측면에서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두 대전 한 스프레이 딱 한 두 번밖에 못 보는 아주 소중한 그 대전 중에 한 번입니다.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게 이 두 팀이 또 다 바라는 거겠죠? 아 그렇죠. 더 네. 올라가서 높은 자리에서도 포스 시즌에서 네. 꼭대기에서 만나면 진짜 멋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만한 여러 가능성을 좀 내포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미드 카르마의 경우는 지난번에 한번 나왔을 때 말씀드렸지만 카르마란 픽 자체가 원래 어느 라인을 가도 라인전이 꽤나 준수한 편인데다가 최근에 나온 광해의 미덕하고도 시너지가 좋고 뭐 물론 그게 결국엔 캐리 라인이 못 크게 되면 힘이 빠질 수 있겠지만 네. 유지력하면 카르마 스킬콜 한 번 더 돌리면 진짜 사기급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뭐 2대1 드리블하면서 살아나는 모습도 종종 보여주죠. 뭐 카르마가 여러 측면에서 기용되고 뭐 조커 정도가 아니라 확실히 나왔었을 때 역할을 해주는 장면도 앞선 경기에서도 있었는데 자 엄티의 초반 동선 많은 분들께서 이 초반 엄티의 동선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데 네. 릴리아로 준비한 그 동선을 서로 캠프 하나를 스킵하면서 지금 위쪽으로 향하고 있죠. 일단 윗바이게는 바로 먹을 것 같고 네. 50이 지금 와도 늦을 것 같아요. 이런 방식으로 풀어내는 겁니다.
영재 선수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나르가 조금 더 편하게 견제하게끔 위쪽을 신경 쓰려고 했던 것 같은데 엄티의 생각이 조금 더 빨랐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탑쪽 모건과 투두입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뭐 레넥톤과 나르의 줄다리기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 바텀 지역이 워낙 앞선 두 개 세트에서 초반부터 뭐 얘기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뭐 특성상 이렇게 주고받고 있고요. 우선 룰루가 나왔기 때문에 유미 대신 네, 룰루의 강점이라면 역시 유미보다는 저 라인전에서 공격적으로 이렇게 플레이가 좀 가능하죠. 네. 그리고 이게 정화를 들었는데 상대방이 방어막을 들고 있다 보니까 서로 한 방 빵 붙는 교전에서 루시안이 압박을 좀 느끼거든요. 네. 저 세게 한번 들어가다 빠집니다. 태연과 모함. 자, 근처에 영재도 와 있었다가 그냥 뒤쪽으로 좀 빠졌고, 자, 지금 순수하게 2대2 상황들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집 타이밍을 약간 엇갈렸네요. 그렇죠. 같이 가기에 좀 상황이 애매해서 맞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엇갈리게 갔을 때 좋은 예가 나왔던 장면들이 있었는데 둘이 이렇게 동시에 가게 되면은 서로 66렙을 찍는 타이밍이 같아져가지고 동시에 세지지만 네. 엇박자로 가게 되면은 원딜 혼자 순간적으로 6렙을 찍으면서 65렙 대 55렙으로 싸우는 구도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 타이밍도 태연이 나중에 한번 잘 노려보면 좋은 모습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뭐 구도상 태연에게 좀 많은 걸 기대하는 네, 그런 상황도 있었고, 많은 걸 좀 줄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놨는데, 뭐 앞선 다른 경기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제 신예급 선수들의 그 성장에 대해서 팀 단위로 뭐 많은 도움을 줬었는데, 자, 광동도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태연에게. 미드 딜교환이 서로 워낙 타이트해서 예. 오, 잘 맞췄죠? 예, 집 타이밍이나 좀 봐줄 필요가 근데 이거는 워낙 타이트하게 지금 싸워가지고 시야샷 크게 달려왔습니다. 모함이 저 픽스 붙여놓은 다음에 한번 뿌려놨던 것도 잘 맞췄었는데 엄청 날카로웠죠? 이게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양 미드가 이미 순간이동이 빠져 있어요. 아, 예. 그래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밀리게 되면 이번에는 손해가 좀 클 수 있어가지고 두 POG 플레이어가 그래서 더 끝까지 싸우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전멸을 뽑아내는 날카로운 찌르기가 있었습니다. 뭐가 됐든 상대 미드를 살짝 밀어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드래곤 버스트 해볼 생각인데 네. 이게 50이 쇼핑을 하고 뛰어오고 있어가지고 50이 좀 세거든요. 만약 도착하면 햄이 좀 잘 나왔습니다. 예, 50이 지금 여기 도착해서 깽판을 제대로 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초반 드래곤은 먹기가 쉬운 게 아니라서 급판 나와요. 네. 급판. 그리고 카르마도 어쨌든 서로 옆에 있고요. 근데 양념 좀 드래곤이 네. 많이 쳤고요. 그래서 광실로. 이거는 좀 더 봐야 됩니다. 지금 일단 서로 못 먹게라도 뭐 이것만 해도 광동 입장에서 기분 괜찮은 거니까요. 상대가 치다가 빠진 거니까. 그러니까 해집어놓은 건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브리곤 입장에서도 이게 카리스 선수가 원래 대포 미니언 집어넣으면서 집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턴이었는데 팀적인 플레이를 한다고 집을 한번 꼬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개인적으로 손해를 라인으로 좀 많이 봤습니다. 원래 초반 드래곤 자체가 실패하게 되면 리스크가 그만큼 큰 거라서 맞아요. 그래서 워낙 그 미드 쪽에서 재미를 좀 봤던 브리온이 연결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재 선수의 움직임과 나머지 선수들의 합이 얹혀지면서 방해하는 데 성공했고요. 그러면서 이쪽 바위게 치고 있는 영재. 카정을 선택하고 있고 50은 아래쪽에서 혹시 용까지 연결할지가 궁금하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릴리아가 집을 안 갔어요 아직도. 그렇죠. 50이 근데 드래곤을 또 안 치면 어쨌든 릴리아 입장에서 이런 카정이 꽤나 의미가 생기는 거라서 예. 상대적으로 좀 불편함이 많이 가중되고 있는 현재 카정인데, 카운트 정글인데. 언제나 저희는 맵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판단이 당연히 이론상 가능하지만 선수들 그렇죠. 입장에서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예, 어디 갔는지 못 합니까 지금 상황? 맞습니다. 같은 상황을 네. 보더라도 뭔가 나아갈 수 있는 그 갈래길이 한 두세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맞아요. 다 확률의 문제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심리전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과감한 엄티의 그 카운터 정글이 어쨌든 그쪽에서 나왔고. 일단 지금 치네요. 그 콜이 나왔어요. 상대 바텀 집 갔다. 아, 네. 네, 상대 바텀 쪽에 핑이 찍히면서 동시에 치거든요. 네. 이러면은 바로 전력 뛰면서 우리는 전력 먹을게 라는 식으로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좀 전 세트에 이제 뭐 바뀐 버전이 됐는데, 그때는 양 팀 모두 각각 먹긴 먹었거든요. 자, 이제 내려오면서 드래곤은 마무리 질 것 같은 광동이고요. 그래서 전령을 먹으면 이것도 이거대로 괜찮으니까요. 예. 자, 여기도 뭐 다른 방해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군요. 광동 입장에서는 지금의 가치는 전령이 조금 더 높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드래곤을 쌓아놓은 선택이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카르마 같은 버프형 이제 미드 라이너들은 사이드로 가는 것보다 본대 쪽에 합류해 있는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나중에 사이드 플레이에 조금 취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결국 좀 더 덩어리로 다니면서 묵직하게 플레이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 예. 그럴 때 드래곤 스택이 밀리게 되면 좀 피곤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팀의 여기 컬러를 감안한 그런 선택이 나왔던 상황이 됐군요. 자, 이제 그러면 엄티의 전령 사용이 좀 더 중요하게 됐습니다. 게임은 진짜 팽팽하죠. 네. 뭐 앞선 경기도 마찬가지였고요. 거의 뭐 마무리까지 불격차 거의 나지 않았으니까요. 달려들어서 뛰어왔습니다. 있는데 자면 덩화가 여기서 없거든요. 나제스요 불독 와. 잡니다. 아까 전멸 빼놨던 게 진짜 좋았죠. 카리스. 자, 그 빼놓은 전멸을 잘 활용했었던 엄티와 카리스. 원래 카르마가 나름의 갱킹에 대한 내성이 꽤 강한 편이더라도 이거는 진짜 어쩔 수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카르마가 이제 만트라 큐를 날리기 위해서 각을 틀었을 때 그것을 미리 예측하고 들어갔던 플레이였던 것 같아요. 카리스. 정말 너무 깔끔했죠? 바닥에서 제대로 퍼올렸죠. 자, 그리고 릴리아의 힘이 발현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는 뭐 편안하게 킬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퍼블을 만들어냈던 미드 쪽에서의 장면이 있었고요, 브리온. 그래서 저걸 바탕으로 조금 득점도 한 데다가 이제 전령도 어디다 쓸지도 엄티가 좀 더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면 확실히 좀 더 달려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제 미드에서 불독 한번 당해냈습니다만 바로 라인 쪽에 복귀를 내서 집중하세요. 여전히 카리스와 팽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불독이 이번에 뭐 전멸 돌아오기도 했고 네. 네, 상대 궁도 아직 없으니까 근데 엄청 기본적으로 되게 공격적으로 하려고 네. 하는 것 같아요. 어디 엄청 세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게. 카르만가? 뭐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그러면서 아래쪽도 약간 이게 오거든요, 일단 영재도. 네. 서로 수비적인 스펠을 들었기 때문에 솔로킬 각은 한쪽이 크게 무리하지 않는 한 잘 나오진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언제나 봐도 치열한 탑쪽. 네. 정글을 이용해 주기 위해서 어쨌든 상대방의 와드를 잘 지워주는 플레이가 양 팀 다 나오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탑은 레넥톤이 이것도 뭐 빌드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땐 나르가 원래 네. 템이 뜨면 뜰수록 웬만한 브루저들 상대로 좀 주도권을 갖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참 그 주도권의 매력을 느낀 많은 HK인데 이게 팀플러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죠. 그렇죠. 오. 근데 불독은 릴리아가 한번? 엄청. 이게 오브젝트가 없는 타이밍 때가 원래 탑을 한 번씩 들리기가 괜찮거든요. 네. 레넥톤 쪽 라인에서 나르를 만약에 잡아낼 수 있다면은 타워 체크를 또 왕창할 수 있다 보니까 대량 득점을 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어이구, 뒤쪽 달려듭니다. 근데 돌았어요. 연계를 해서 한번 잡아볼 생각도 했던 것 같은데 일단 반응을 했고요. 그리고 릴리아도 와요. 도도쯤입니다. 네. 인원수가 맞춰졌고요. 자, 불독 데미지를 좀 많이 받은 상황에서 탑은 1대1을 유지 중. 광동이 이번 턴에 스킬을 좀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미드 쪽에서 이 길목 넘어오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죠. 보면. 평화가 그러니까 광동도 50이 진입할 수는 있지만 사실 조합 자체가 50이 들어갔을 때 바로 연결하기에는 연계 플레이가 쉽지 않은 조합이라서 네. 아, 예. 그래서 지금도 뭐 찌르면서 들어갔었던 영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다음 단계 오기 전에 흘려내면서 역으로 전령 미드 쪽에 풀었고 포탑 방패를 어느 정도 손에 넣었습니다. 브리온. 이 둘은 진짜 팽팽하네요. 어떤 챔피언을 가져가더라도 거의 반반인 것 같아요. 그 상대편에게 주도권 줄만한 그런 걸잘안 네. 허용하고 싶은 것 같아요. 더더욱더. 이번 턴 살짝 위험할 수 있죠, 무건. 네. 순간적으로 분노 채우면서 강시 쓰기 전에 원콤 각이 나올 수도 있는 체력 상황입니다. 그래서 50이 와서 옵니다. 이게 메가나르랑 같이 해가지고 네. 순간 타이밍 올라갔어요. 메가나르 근데 미드 뛰어들어서 밀었죠. 연계를 그래도 목을. 그리고 여기 여기서 파울입니다. 정말 써라. 그리고 네. 넘어가거든요. 잔디가면서 불독을. 이야 세이브 같이 와, 슈퍼 세이브. 뭐. 그리고 카르마가 보통 들고 있을 때 웬만하면 잘 안 죽으니까 네. 서로 멋진 주고받음이 나왔네요. 네, 양쪽이 말 그대로 합이 맞습니다 지금. 네. 오늘 뭐 세계 세트 내내 이런 시리즈를 보여주고 있는 브리온과 광동인데요. 이제 드래곤이 나오는데 거기서 방금 전에 약간 서로 간의 궁소모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궁극기의 쿨 계산을 해보자면은 광동 입장에서는 앞서서 썼던 것들이 있고 카르마는 궁극기 쿨이 짧기 때문에 맞아요. 충분히 지금 싸울만한 그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치자. 빠르게. 상대의 미드를 집에 보내놨었으니까 오기 전에 실제로 이게 시간 지나면 50이 궁 차고 하면은 더 선턴이 나오는데 광동한테. 야. 네. 그래서 언급하신 그 타이밍 전에 이렇게 치는군요. 그래서 결국은 용 잡았고요.
그러니까 이런 판단 하나하나가 그 브리온의 끈적함을 좀 만들어내는 요인인 것 같아요. 네. 절대 쉽게 주지 않습니다. 상황상에서는 그냥 줄 수도 있을 만한 그림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짧은 그 반템포를 네. 좀 당겨서 경기를 좀 풀어냈습니다. 자, 부지런한 오늘 카리스. 황제 진영의 적중률이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자,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현재 광동이고요. 자, 버터 방패가 사라지는 14분이 지나갑니다. 엄청 공격적이게 전멸이 빠졌지만 그래도 또 상대가 이제는 뭐 당장은 뭐 못하니까 네. 그러니까 당하는 입장에서 있나? 생각이 들만한 적극성이거든요.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인 게 상대 미드 정글이 AP이기 때문에 헤르메스를 가는 선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풀감신을 갔어요. 엄청 때리기 위해서요. 자, 그만큼 저 저돌적인 자기 공격성을 그대로 반영하겠다라는 생각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릴리아가 근처에 있는데요. 일단 전령이 나왔을 때 양쪽 움직임도 중요한데 브리오는 전령 쪽에 힘을 주는 라인 교체고 광동 프리스는 그냥 전령 주더라도 아래쪽에서 이득 보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예. 근데 아즈레가 순간이동 있는 상태에서 바텀을 막으면 일단 좀 더 상황을 봐야겠네요 이거. 자, 볼까요? 일단 카리스가 제리도 올라가고요. 예. 전투의 크기가 좀 더 커지나요? 기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령을 어쨌든 뭐 치자란 생각으로 뭉쳐가는 것 같은데 누군가는 바텀에 소환이 돼야 됩니다. 광동역. 그렇죠. 근데 또 순간이동을 써버리자니 이게 인원수를 못 맞춰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걸어 다니면서 계속 눈치를 볼 것 같아요. 그쵸. 나르나 뭐 나르가 순간으로 쓰면은 이제 아즈리가 순간으로 써서 올라가면 그래서- 되니까 아, 불러요. 예. 근데 나르가 분노 관리는 안 돼 있어도 일단 인원수는 서로 맞춰줬고 다 왔습니다. 여기서 스파이크인데 오, 전멸 쓰면서 근데 카미론 자장가 이게 두명 영대가 그러지 않았죠. 와! 에포트의 헤일이 초대박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케이에도 위험해. 찔렀죠. 태워도 위험해요. 태워도 위험해요. 그래서 브리온 자, 연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브리온이 승리. 엄사령관의 과감한 결단. 야, 릴리아로 또 한 번 그 결단이 빛을 발합니다. 사실 릴리아의 단독 CC만 맞았을 때는 이게 뭔가 되나 싶었었는데 에포트와 연계까지 생각했던 그 그림이 진짜 좋았네요. 맞습니다. 나르가 분노 관리가 안 돼 있던 것도 정확히 캐치하면서 들어간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합류되는 순간에 대한 강점을 본인의 팀에게 있다고 인지를 했고 그대로 전투를 열면서 3대 0을 만들었고요. 전령도 그대로 마감을 짓고 있는 브리온입니다. 꽤나 평화로운 흐름에서 이제는 의미 있는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볼까요? 여기서 걸 수 있는 수단이 뭐 맞았다? 와, 샥 재우면서 이렇게 3인 되면 헤일. 두부가 포지션이 완전 위험해져 버려가지고 아군은 예. 이미 다 빠졌고 카르마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보시다시피 아군이랑 흩어져 있어요. 네. 카르마는 아군한테 날개를 달아주는 챔피언이지 따로 있으면은 진짜 제각각이 되고 그러니까 합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뭐 불독이 바로 그 합체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 중간 키맨인데 지금 그 위치까지 판단했었던 아래쪽으로 쏠리는 과감한 전투의 운영. 브리온의 전투 승리의 요인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날개를 펼쳤다가 뭉쳤다가 하는 타이밍을 광동 프리스가 앞으로는 잘 잡아야 될 텐데 미드 정글 쪽에서 엄티 선수의 아이템 상황이 너무 잘 잡혀 있다 보니까 그 선턴을 잡을 수 있을지가 이제부터는 되게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예전에도 원래 미드 카르마가 종종 기용되거나 미드 룰루 같은 픽이 기용됐을 때 한 번씩 해설진화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예. 라인 관리를 위해서는 보통 솔로 라인들이 어쩔 수 없이 사이드에 가 있을 때가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뭉칠 때는 또 자주 뭉쳐야 돼가지고 카르마 같은 픽은 그걸 잡는 게 좀 선수들도 어려워할 때가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라인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카르마는 원래 따로 있으면 의미가 없는 픽이에요. 네. 같이 있어야 이게 의미가 생기지. 근데 그렇다고 같이 다니다 보면 또 라인 다 타는 거고. 그래서 방금 장면이 그걸 좀 대변해주는, 뭐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되어버렸네요. 자, 이제 다시 아래쪽에 있었던 선수를 밀고 뭐 미드 쪽에 이게 시작이 했거든요. 미드 파워 포탑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드래곤이 곧 나오는데 카르마랑 아즈르가 전 저렇게 따로 있으면 카르마가 지금 순간이동이 있기 때문에 운영적으로 좀 더 여유는 있겠지만 예. 애초에 사이드에 있는 것보다 본대에 있는 게 이제 픽의 의미는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통 미드 이제 뭐 미드 탑 쪽에서 뭐 룰루 카르마를 했을 때 아예 가성비가 좋은 아이템을 뽑아가지고 투코어부터는 아예 본대 쪽으로 뭉쳐다니는 선택을 하는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아이템 트리는 어쨌든 CS를 먹어야 되다 보니까 이걸 놓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딜레마가 불독 선수는 지금 머릿속을 좀 지배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아즈르는 걸어서 오고 있고 시야 자체를 브리온이 먹어놔서 이거는 카르마가 올 거면 바로 순간이동으로 합류를 해줘야 돼요. 오네요. 네, 빨리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단 로봇이 합체가 되는 겁니다. 제리, 룰루, 카르마. 그쵸. 이래야 이제 픽의 의미가 생겨요. 드디어 이제 합체만
기다리고 있는데 약간 나눠진 선수 그렇죠.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지금은 합체를 해도 로봇 자체가 좀 약해요. 태연이 막잘 풀린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예. 태연한테 킬을 먹여야 되는데 아이고 근데 잡으면 이거 50 먼저 잡히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솔방울 탄! 우와. 베일! 이거는 영재가 전멸을 바로 쓴 판단이 그래도 좋았죠? 예. 아끼려고 했으면 난리 날 뻔했는데 바이게 먹다 갈 뻔했어요. 자 이번에 두두가 메가나르와 함께 오고 네. 있습니다. 이러면은 상대 궁이 2개가 빠져가지고 오히려 괜찮죠, 광동이? 맞습니다. 그리고 룰루와 카르마도 크게 돌아서 저거 제리랑 붙어야 돼요. 그렇죠. 자 모건이 이제 강신을 아직까지 예. 들고는 있는데. 합체 로봇 부품 빨리 끌고 오나요? 와야 돼요. 빨리 끌고 와야 돼요. 합체 시간 지금 기다려주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예. 자 그럼 주제곡이 나오나요? 자, 천천히. 레넥톤이 크게 돌았고 미드 압박 당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여기서 결단 내리고 근데도 궁이 빠져 모건의 있으니까 위치가 심상치 않거든요. 어. 모건의 위치가 태연을 잡아먹기 너무 좋은데요. 모건이 근데 근데 여기 한 번에 안 됐어요. 근데 네. 그러면 한 턴에 안 역으로 죽었어요. 때리면 역으로 이것이 때리면 합체로 그리고 보고. 메가나를 직접 메가나를 나는 합체 상태 합체는 그 차이니까요. 유지로 그리고 만트라키오 사일러스 한턴더 들어. 태연이 밀고 들어가면 이속과 붙어 있고. 더갑니다. 불독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한 번 더. 이거는 카이네브리 땡큐 아 이거 살짝 늦게 나왔으면 그냥 갔는데. 카이네브리 형제들이 몸으로 막아줬습니다. 와 그래서 모건 선수의 위치는 정말 너무나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앞서서 50을 잡기 위해서 썼었던 그 스킬 부족이 지금 여실히 좀 드러나는 상황이었어요. 릴리아궁 나미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계가 안 되고 저기에 만트라큐가 깔려가지고 네. 원래 카르마 한타인데 누군가가 생각나요. 스트리머가 어떤 선수가 생각나요. 만트라 일을 많이 써야 돼. 실드 상황에 써야 따라 다른 되는데. 거니까. 네. 그래서 쥐고 있던 맞는 핑퐁도 되고 공격적으로 카르마가 막 나가죠.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아지러의 그 연계가 조금 아쉬웠을 것 같고 너무 대패를 했는데요. 네. 칼날부리와 이 프렌드십이 아니었으면은 뭐 하나 더 갈 뻔했었던 네. 그런 그림이 됐습니다. 아 합체의 힘. 이것이 불독의 역할. 그렇죠. 그러면서 드래곤 스택 챙겼고 이제는 아까보다 상황이 그래도 좀 나아졌다는 게 확실히 고무적이고 네. 예. 그 전에 벌려놓은 그 격차가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뭐 골드에 따라잡히지 않았습니다. 릴리아가 중간에서 좀 오래 버티는 모습이 있긴 했지만 진짜 딱 한 틱씩 부족했어요. 실드 한 번 가량. 자 그리고 뭐 바텀 지역에서 두두의 체력을 완전히 뭐 확 줄여주는 모습도 있었는데 결국 그때도 또 살아서 빠졌습니다. 네. 이게 은근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요. 탑솔로들의 영향력 중에 사이드 주도권은 언제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나르 레넥톤 구도가 전 살짝 무너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레넥톤이 더 가면 갈수록 막기가 어려울 거예요. 어. 지금도 살짝 차이가 나는데 결국에 무조건 뚫립니다. 나르가 카이팅 계속하면 레넥톤이 거기에 대한 내성이 좀 떨어져요. 좀 먹을 수도 있을 만한 그 미래 중에 좀 안 좋은 미래가 좀 당겨진 상황인데 그래서 불독 네 이쪽으로 한번 봤는데 미래는 없이 빼고 있었던 불독의 카르마였고요. 결국 상대방과 한타라는 그 상황에서 스펠이 뭐가 빠졌는지를 체크하면서 그 빈틈을 노리고자 하는 모습인 것 같거든요. 예. 근데 불독 선수가 좀 눈치 좋게 감을 잡았습니다. 여기가 결국에는 막기가 어려워져서 이거 안 되네요. 구두가 깨면서 많이 맞긴 모건이 했거든요. 타워. 근데 체력에 좀 타워에 많이 또 달아가지고. 많이 맞긴 했어요. 그리고 뒤에 또 차이다. 이거 두두 위험한데요? 메가나가 없어가지고 뭘 나왔는데? 무건 일로 와 두두 한 번. 두두 계속 거라 계속 거라 근데 뒤에 엄사령관 네. 엄사령관이 떼굴! 마이볼 이렇게 야. 네, 마이볼 그러면 이거 바로 쪽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한 선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어쨌든 간에 근데 상대도 그냥 치기는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고 두두가 포탑을 깨느라고 조금 욕심 부렸어요. 네. 워낙 언급하셨던 그 압박할 수 있는 그 힘 거의 약간 심취했네요. 맞습니다. 포탑이 실패로 한 대 더 맞아야 쓰러지다 보니까 한 두 대를 더 때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엄티도 바로 이제 백업에 성공하면서 4대1을 어쨌든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릴리아가 오랜만에 나와서 활약을 제대로 해주긴 있습니다. 사실 그냥 다음 턴에 깼으면 되는데 네. 따지고 보면 그러네요. 그쵸. 이게 메가나르까지 되니까 한번 생각해본 것 같은데 궁이 없었어요. 메가나르가. 그래서 추격을 허용했고 이 스턴을 피했던 것도 너무 좋았고요. 모건. 참 모두 대전 볼 거 많네요. 이쪽에도. 뭐 그나마 그냥 죽진 않고 나름 릴리아 전멸은 뺐으니까 네. 그리고 포탑도 깼으니까 혹시 몰라가지고 확실하게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엄티. 여기서 놓쳤다가는 뭐 분위기가 또 달라질 수 있을 테니까. 네.
자, 그래서 적극적인 장면을 통해서 어쨌든 엄티가 가지고 있는 전멸을 뽑았습니다. 뭐 본인 당했습니다만. 결국 돈 차이가 조금 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드래곤 쪽이라서 예. 서로 할 말은 계속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헤나는 고속 연사포가 나왔고요. 거의 서로 할 말이 너무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구도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노스펠 상황이 누가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하면서 이니시를 그 거는 각도 그렇고요. 네. 자, 이제 주요 프로젝트 중에 하나죠. 또 다른 이제 드래곤이 한 50여 초 남고 있는 가운데 일단 미드 쪽에 다수 인원들이 좀 집결해 있습니다. 네. 각각의 선수들은 뭐 탑과 이제 바텀 쪽에 하나씩 나눠져 있는데 한방 그래서 그래도 꽤나 발빠르게 잘 대응했죠. 그러니까 루시안에 대한 이 대비를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그리고 통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이제 상황인데요. 카르마도 합체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오고 있고 아제르도 그냥 걸어오고 있고요. 이건 서로한테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묵직한 한방 싸움이. 네. 릴리아가 투커가 나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공이랑 그냥 맞대면서 그냥 딜교환을 하는 모습이네요. 네, 불독이 여기 있을 때와 없을 네. 때 차이가 좀 많이 느껴지는데 이제 합류를 했어요. 네, 바이게 먹어준 거 의미 있고 예. 씨앗으로 3명을 옆쪽으로 한번 모으는 모습. 릴리아 스킬 한 방 한 방도 은근 되게 거슬려요. 맞으면 네. 아, 그렇죠. 지속 데미지 막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갈랐나요? 약간 각을 지금 합체를 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 네. 카르마가. 합체해야 되는데 그 부품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옵니다, 저기. 일단 다시 오고 근데 굳이 포지션 잡을 때 광동 프릭스는 오공이 뒤를 치는 모습보다는 그냥 본대를 지키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드래곤을 치고 50은 다른 데 있어요 지금. 그래서 상대 끌어내놓고 50이 덮칠 생각인데 잡아 먹겠다는 생각이 그랬죠? 회전격! 근데 왼쪽으로 좀 약간 갈려있고요. 제리는 왼쪽이에요 제리가. 제리 대각이 안 나와요. 네. 제리에게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조용히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광동이니까 먹고 빼야 되는데요. 다시 합체. 근데 감비로 자장가 돌리거든요. 감비로 때가 불독 이러면은 나르가 따로 있거든요 지금. 도두 대기. 나르가 메가날은 아닌데 일단 그래도 안 되고 있는 왔다 갔다 상황이고, 예. 자, 포도가 애매하게 차이 있거든요. 왔다 갔다. 태연도 궁극기고 하다 보니까 이거 여기? 싸우기 메가나르 되면 그 최대한 일단 다시 와요. 문제 들어와. 와, 가만히. 그리고 아니, 브리온이 부품이 터졌어요. 부품 터지면 합체 안 돼요. 아니 아스가 너무 잘했는데요. 왜 브리온? 결국은 상대편을 싹 밀어버립니다. 7대2의 브리온. 광동 프리스가 약간 과한 포지션을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죠 한타 때. 어떻게 그러니까요. 네. 아, 저도적인 거 좋은데. 맞습니다. 그냥 지키고자 했으면은 제리 궁극기 유지하면서 계속 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어쨌든 과감한 수를 시도했고 그 안에서 카리스의 슈퍼 플레이가 나왔어요. 합체 로봇이 합체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바론을 너무 크게 아, 이러면 확실히 포인트 없습니다. 브리온입니다. 이러면 더더욱 사이드에 대한 주도권이 중요해지는데 합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더더욱 없어졌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50이 들어가도 연계가 잘 되는 조합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문제가요 제리가 왼쪽으로 넘어갔는데 이미 분리가 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프리딜에 넣는 각이 차라리 나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붕 뜬 시간이 많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맞는 과정에서 또 따로 누구는 집 갔다가 다시 갔다 와야 되고 나르도 나르대로 따로 있고 이게 되게 애매해졌거든요 뭔가? 그렇죠. 그래도 메가나르의 변수는 있었는데 여기서 카리스 선수가 결국 누구를 보느냐의 그 선택의 문제가 되게 중요했었는데 딜러 쪽을 먼저 보고자 했던 이 선택이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오른쪽에서 때리고 교차되면서 잡고 나와요. 그러니까 카르마가 왔는데 이미 헤드가 날아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로봇에서 헤드를 중심으로 합체를 하는데 예. 조종석이 날아간 겁니다. 네, 거기 사람 타 있는데 네, 조종석 쪽이 날아가고 나면 애초에 빵대 조합이 돼요. 이게 잘못하면. 네. 아, 물론 뭐 다른 데 타 있는데도 있겠습니다. 대부분 머리가 지나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갑자기 브리온으로 갑니다. 이제는 본인들 조합에 치명적인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르 입장에서도 바론 버프 미니어 때문에 사이드의 강점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반반이라고 친다면은 카르마와 지금 제리를 분리시킬 수 있도록 계속 운영을 돌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 뒤에 이제 바론 버프를 바탕으로 해서 탑 쪽에 2차도 공격 중입니다. 브리온. 아 그냥 다시 생각해봐도 차라리 줄 건 조를 하면서 드래곤 줘봤자 2대2였는데 아, 그러네요. 사이드에서 나르가 압박했으면 뚫는 구도였고 조금 더 제리템을 기다려서 제리 3코어 뭐 이렇게까지 갔어도 어땠을까 싶기도 해요. 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급하고 뭐 싸우려고 하는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카르마가 쫓겨나는 상황에서 집 갔다 오면 그냥 다 빠졌어도 되거든요. 따지고 보면. 예. 그러니까 브리온에 맞서서 두수가 또 줘야지거든요. 근데 전멸 빠지는 것도 좀 아픕니다. 나중에.
다행히 뭐 점사가 되는 상황 아니다 보니까 두구 선수 잘 아끼는 모습이었고요. 아, 뒤쪽 인원들도 있었고요. 모함도 내려왔었던 네. 상황. 결국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쌍실드 조합은 이기려고 하는 전투보다 본인들이 쓰러지지 않는 전투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예. 결국 오랫동안 싸우면서 그 힘을 발휘하는 조합이기 때문에 전투 그 견적을 다시 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이구, 회의를. 그런 거라. 그럼 물러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솔랭 기준으로 봐도 이럴 때 많이 나오는 콜이 그런 거예요. 네. 들어가지 말고 그냥 지켜주세요. 네, 지켜주세요. 제발. 네. 이거 솔랭에서도 진짜 많이 나오는 네.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희도 이해는 하지만 너무 과하다. 아, 근데 이미 이제는 되돌릴 수는 없어요. 이게 이 흐름이 이런 식으로 확 벌어지면 벌어져 버렸죠. 네. 그럼 좀 더 이제 과감한 사실 뒤쳐져 있는 상황에서도 광동 프린스가 좋은 전투를 만들어내긴 했는데 지금은 이번 바론 파워플레이가 3천 거의 500대에 달하는 상황으로 좀 만들어 나갔고요. 그러니까 제리가 4코어까지 가야 돼요. 네. 이거는. 심지어 중간에 뭐 무한의 대검을 섞은 게 아니라 방관템을 섞다 보니까 그 파괴력이 더 터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 게다가 네. 그나마. 그냥 제리에게 지금 많은 것들이 걸려 있다는 언급을 초반부터 좀 드렸었는데 이 정도의 차이가 더더욱 좀 쓰라리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광동은요. 맞습니다. 원딜을 믿지 않으면 절대 이런 조합을 구성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태윤이 모든 걸 다 보여줘야 되는 판이 되고 있습니다. 엄티 영재를 이제 좀 여유 있게 밀어내죠. 네. 근데 진짜 엄티 선수가 어떤 챔피언을 쓰든 적극적으로 전장을 그 지휘하는 능력은 좀 남다르네요. 맞습니다. 결국 모든 팀, 모든 선수들한테 주요한 것 중 하나가 결정적일 때 메이킹하는 선수들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런 선수가 네. 없으면 유리에도 굴러가지 못하고 결정력이 떨어지고 뭐 다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데.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엄청 영재와 2렙 차이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적극적인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이번 경기 흐름들 나쁘지 않은데 이게 로봇을 합체해가지고 다니긴 하는데 그냥 힘이 없어요. 지금 이 로봇 그쵸? 자체가. 그리고 합체를 해서 이 불리한 상황에서 득점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네, 난이도가 그래도- 너무 높죠. 네. 일단 태운 중심으로 그래도 네. 그러니까 이게 드래곤 쪽에 다시 한번 한방더씨를 꿈꿔보는 겁니다. 광동 프릭스. 3용째긴 하거든요. 네. 탈을 하긴 해야 돼요. 예? 예,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구대구 씨앗 만약에 엄티가 전멸 써가지고 제리 긁은 다음에 궁극기 넣잖아요. 그럼 진짜 난리 날 이게- 난리 날 수도 있어요. 분리! 분동이 절로 가면 분리됐어요. 분리되면 그냥 분리! 팔다로 조종석 따로. 나는 이쪽 상륙하시면 안 아니 그럼 됩니다. 다 분리되는데 투항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부서집니다. 그냥 고라니가 짓밟고 나가버렸어요. 파리스도 넘어왔고요. 아니 그래서 이게 참 브리오는 역시나 상대 어떤 허점을 놓치지 않는 팀인 건데 광동 프리스 입장에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좀 너무 과한 게요. 드래곤 싸움을 할 거 뭐 100번 이해해서 이해할 수는 있는데 4명이서 앞에서 막 나가고 나르는 미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르가 분노가 이미 빠졌었어요 미드 쪽에서. 예. 그럼 4명이 있으면 우리 죽여주세요 이거예요. 브리온이 유리한데 4명이서 앞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그렇죠. 이걸 놔두는 게 이상하죠. 그래서 쳤잖아요. 그리고 불독 선수가 4명이 너무 과해요 지금 4명이서. 맞습니다. 이게 좀 흥분된 상황인가요? 예. 그러니까 지고 있는데 이기고 있는 것처럼 자신감 있게 플레이해서 득점을 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브리오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팀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자신감, 패기라기보다는 그냥 너무나도 그러니까 현실을 파악이 안 된 거예요. 네. 정확히 얘기하면 너무 오만했던 거죠 포지션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팀이었으면 사실상 이런 포지션은 거의 안 나와야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이전 타이밍 때도 드래곤을 줬어도 되고 이번 타이밍 때도 차라리 줬어도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이성적인 판단이 맞거든요. 예. 줄 거 주면서 사이드 쪽 뚫고 차라리 돈이라도 좀 뚫고 들어가면서 제리 코어텐 더 띄우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판단보다는 이미 어떤 이 격한 파도에 휩쓸려서 그 싸워야 된다는 흐름이 좀 머리를 지배하는 것 같은데 싸우는데도 체급이 떨어지는데 인원수도 부족한 상태에서 막 들이대요. 네. 그러니까 상대 입장에서 너무 건방진 거죠. 너무 마음으로 싸우네요. 네. 머리로 싸울 필요가 있는 그 시점에서. 자, 그리고 이제는 크게 앞서거든요. 그렇습니다. 힘 차이가 조금 더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시야 다 지으면서 상대방 와드 체킹하고 바론 쪽에서 낚시 한번 보여주겠죠. 결국 정화가 없다라는 그 점을 계속 이용할 겁니다. 브리오는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인원들이 안쪽으로 들어오기도 이거 한 발 한 발 들어오기도 불편합니다. 와드 다 썼어요 룰루 지금. 그래
바로는 진짜 주면 안 되는 건 맞는데 그건 맞는데 참 이게 어렵죠. 이지선다 막 OX 호이짱 막 계속 들어가면 아 여기 50 있고 이러면 넘어가야 되고요. 일단 어디가 쏜살같이 출격하라. 여기서 에이, 너무 일단- 감미로운데 일단 살살하면 살아야죠 최대한. 그나마 쉴드 챔프는 많으니까. 네. 근데 이 다음도 문제예요. 이게 한 턴에 막았다인 거지 어차피 연턴이라서. 가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남이 헤일 남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요? 바론 가긴 가야 되는데 가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발이 안 떨어져도 네, 누군가 죽을 각오로 해서 저거 봐야 되거든요. 바론입니다. 브리온. 브리온 거의 다 왔죠? 네. 심지어 유지력 대결의 이 조합에서 지금 바다드래곤 4스택 쌓이는 거 문제 있거든요. 사용 쌓이는 것도. 다시 보시죠. 그러니까 이건 체크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포지션이고. 예. 근데 엄티가 항상 보면은 판단이 좀 빠릅니다. 맞아요. 상대방도 대처를 하면서 누군가 이렇게 하면 나도 빼야지라는 그 견적은 알고 있는데 한 박자 더 빠르게 들어오다 보니까 맞고서 피해를 입고 마는 거죠. 그래서 상계 다행이지만 더 들어갈 수는 없던 상황이었고. 네. 제리가 무한의 대검이 나오나요 혹시? 나오네요. 그나마 아이템은 좀 맞춰지는 건데. 예. 와 이게 제리가 진짜 다 때려잡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숙제가 있어요. 궁극기 스택이 유지가 되면서 앞으로 치고 나가서 그걸 유지해야 되거든요. 근데 남이 헤이를 뚫고 들어가고 엄티를 뚫고 들어가서 그 스택을 유지한다는 그 난이도가 너무 높습니다. 웬만한 건 다 피해야 되죠 일단. 네. 그러니까 안 맞고 어쨌든 파고들어서 뭐 파도를 내, 네. 뭐 약간 졸음을 내치고 막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어떻게 한번 상대의 과감한 움직임을 빨아들이면서 싸우면은 그게 이상적인데. 예. 브리온이 좀 무리해주면. 무리해주나요? 그래서 바론 버프 있을 때 타워를 치고자 앞으로 나오는 그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 50이 들어가서 한번 열어가지고 뭔가 터트리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그때가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이드는 차라리 나르가 좀 편하고요. 예. 근데 여기 4대4 쪽도 네. 좀 힘든데. 이렇게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모건도 두 개의 발목만 잘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억제기 바로 코 앞이에요. 내각은 하나 날아갔고. 근데 이게 영자 선수도 전멸이 없다 보니까 뭔가 이니시가 확 들어가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죠. 그냥 미니언이 쓰고 와요. 들어가니까. 어떻게든 광동 프리스는 버텨야 되고, 브리온 입장에서는 상대 저항이 너무 거세다 싶으면 이득 볼 거 보다가 이제 드래곤으로 회전하면 되는 거예요. 네. 예. 아니 시간은 충분히 여기서 뭐 잘 쓰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본인들이 지역 장악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한 칸 한 칸 뒤로 밀면서 상대방 와드 다 빼먹을 수도 있고요. 자 이번엔 미드 쪽 밀어붙입니다. 왜냐면 시간 많아요. 지금 40여 초 버프 남아있는데 드래곤은 20여 초거든요. 태훈이 초시계까지 샀습니다 일단. 예. 자 여기 많은 것들을 좀 쏟아 오, 그렇네. 좋았어요. 일단 포탑은 깨졌어도 억제기가 깨진 건 아니고. 그렇죠. 그 또 돌아요? 네, 그 드래곤이 이제 문제인데, 드래곤에 막기 위해선 이제부터 나가야 되니까 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일단 광동도 지금 급합니다. 그렇죠. 모함 선수도 저거 하나나무 와드 잘 써야 되거든요. 브리온이 위치상 보면은 버스트가 속도가 빨라가지고 예. 이거 막을 거면 또 인원 배치 잘해야 되거든요. 네. 이 위치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와요. 나르가 지금 오는데 메가나는 풀려있는 상태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너무 가다 동네. 태훈이 때리는 각을 용용 들어왔어요.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드래곤! 근데 토스로 태훈이 쳐내버려가지고 태훈이 태훈 이걸 뒤! 다 잡을 수 있나요? 태훈이! 합체 뒤쪽에서 로봇! 뒤쪽에서 아니 합체는 나랑 오건의 로봇 분리! 핑퐁이 뭐예요? 분리면 분리! 아 정착된 필요. 붕괴냅니다 로버트. 전차체가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붙일 부품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브리온 2승을 향해서 거의 가기 직전이죠. 이제 불격하면 다 왔어요. 브리오 강합니다. 자 해나는 전사했습니다만 나머지 인원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밑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브리온입니다. 지금 두두가 남아있는데 두두의 무력도 이런 정도의 인원수 차이에서는 뭐 역부족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일단 메가나르라도 되면서 뭐라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네요. 이거 뭐 나름 막아내기에는 저거 탱크 미는 한번 쳐내는 게 한번 더. 하면 안 돼요. 맞추면서 에포트가 결국 두두가 엄티에게 자 상대통 하나 날아갔고 영재는 나와있습니다만 들었다 바로 그 계단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세 번째 세트의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연승입니다. 2연승 브리온. 와, 브리온 언제나 정말 아무도 얕볼 수 없는 팀. 그렇죠.
저력이 있는 팀 이번 시즌 스타트 완전 대박이죠. 2승으로. 아, 흐름을 이렇게 한번 만들고 출발한다. 지난 시즌의 봄 안 떠오를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뭔가 의적의 냄새가 나는 팀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어느 팀과 상대하더라도 쉽게 쓰러지지 않고 이길 때도 쉽게 이기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끝을 보면 브리온이 이길 때 이런 끈적함이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리 기세를 얻으면서 다음 단계 강팀을 만나는 거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브리온은 승리와 함께 그런 기회를 차근차근 본인의 힘으로 쌓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에 플레이오프에 대한 맛도 한번